뭐 이런저런 얘기 좀 떠들어 볼까? 자, 중학교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고등수학, 빡세다, 고등수학 어렵다, 그러니까 점수 웬만하면 쉽게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지? 많이 들어봤지?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뭐 제가 수학적인 뭐 머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한 해 만에 가장 근본적인 크게 달라지는 게 뭘 것 같아? 최초로 누군가가 이거에 대한 답을 말했어. 맞아. 양이 많아져.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단 양이 많아져. 얼마나요? 이따가 내가 대단한 표에서 보여줄게. 구라 아닌. 3배에서 4배가 많아져. 물론 중학교 지금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보통 시험을 4번 보지 1년에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어떤 학교는 이렇게 붙여서 2번 보는 학교도 있고. 뭐 일단은 기준을 일관되게 말을 해야 되니까 4번 보는 거 기준, 요 한 번 시험 보는 거 기준, 저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1년 동안 본 그 양을 고등학교에서는 한 번 시험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양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은 중학교 때랑 똑같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어떻게 되겠냐? 니들 점수가 그대로 역수가 돼서 3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뭐 정확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고등학교 올라오면 시간도 늘려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물리적으로 그럼 제 공부량도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되나요? 물리적인 한계가 하루는 24시간.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서 막 격차가 막 좀 나고 막 이러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확실한 정답은 정해져 있으나 애들이 의외로 잘 못하는 거. 안 하는 거지, 실은. 시간 투자를 늘려야 돼.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고등학교 가면 지금 중학교는 몇 시에 끝나니? 3, 4시간? 3시, 4시? 이제 고등학교 가면 뭐 3시, 4시에 끝나는 날도 있지만 좀 더 늦게 끝나기도 하고, 뭐 더 바쁘면 바빴지 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은 늘려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평일엔 시간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결국 언제? 다 알면서 아닐 거야 그러지 마. 결국 언제? 주모. 이때를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등학생은.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주말은 더 이상 이제 쉬는, 그렇지, 쉬기도 해야지. 야, 그런 생각 하지 마. 저 인간이 막 주말에 아침 9시부터 불러서 밤 10시까지 잡아놓으려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지금 자네들의 인식에 주말은, 뭐 토요일에는 막 학원 가는 분들도 있겠지. 야, 일요일까지, 지금, 잠깐 질문. 지금 벌써 이미 자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뭐 이런 교회나 이런 사교적 활동은 뺍시다. 학원, 아직 벌써 토일에 학원 꽉 차 있는 사람 있어? 훌륭하군. 주말은 고등학생에게 이제 더 이상 쉬는 날이라고 인식하시면 안 돼요. 써야 돼. 그럴 수밖에 없잖아, 보니까. 야, 이 구라가 아니라니까? 봐. 다들 그래도 공수를 조금은 하신 분들로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언제나 수학 배울 땐 큰 지도는 좀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다항식이라는 부분,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 뒤에 경우의 수, 행렬,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이게 이제 중학교 때로 비교해 보면 보통 중학교 때 시험의 양이 한 요 정도 되는 거야. 왜 그렇잖아.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 중학교 때 막 2차 방정식, 2차 함수, 최대치 뭐 이런 정도. 그지? 밑에도 있지. 뭐 이거 2개 정도가 시험 한 번 보는 양이잖아. 요 정도잖아. 고등학교 첫 너네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알려줄게. 물론 내가 이제 3배, 4배라고 말한 게 학교마다 달라서 약간씩. 자,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러니까 1, 2, 3, 4, 5. 적게 보는 학교가 요만큼까지. 길게 보는 학교가 여기까지가. 아니면 구라 아니라니까 진짜 3배, 4배야. 맞지? 맞지? 그래서 이거 그냥 수학의 이 단원을 그냥 다 그냥 숫자로 그냥 잠깐만. 그냥 10으로 끊자. 요만큼이 지금 이제 자네들이 고등학교에 시험 한 번 보는 양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뭐 이를테면 한 요만큼만 시험을 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네들의 앞날을 미리 얘기해 줄게.
한 12월 아마 말, 빠르면 중순, 너네 반은 중순일 수도 있고 쯤에 점점 이제 테스트를 보기 시작할 거야. 처음에는 중학교 때랑 똑같은 영역으로 시험을 볼 거야. 그럼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고요. 그래도 공부는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럼 아마 이때 시험을 보면 아마 보통 전애들 중학교 때 받아왔었던 점수들 비슷한 점수들이 뜰 거야. 여기 중학교 전애들 점수 있는데 100점도 있고 그래 비슷하게 뜰 거야.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시험은 여기까지 점점 늘릴 거야. 그럼 점수가 점점 내려갈 거야. 그 다음 시험은 여기까지. 그럼 또 점수가 점점 내려갈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마 1월 중순에서 말쯤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시험 보는 요만큼의 영역으로 한번 시험을 딱 물론 처음 보는 거니까 실제 시험에서처럼 막 엄청 어려운 킬러를 넣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그냥 기본에서 대표 정도 선으로. 그래도 처음 보는 거니까. 어쨌든 이만큼의 양을 볼 거고, 그럼 아마 이제 점수가 막 따놓고 말할 때 막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막 50 넘기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마 요 안에서 놀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정상이니까. 그걸 가지고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 대충 보니까 다들 이렇게, 70, 이런 식의 점수들을 받아왔던 것 같은데, 잘했고, 이제 다 폐기. 잊어. 실은 이때 한 건 수학이 아니야. 암기 과목이지 뭐. 이거 시작점 잡는 거야. 이때 시험 딱 보고 만약에 본인이 그래 한 요 정도? 이만큼 나왔어. 한 번의 시험 범위에 대한 시험을 봤더니 요만큼이 나왔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올려나가는 방향성으로 공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그래도 90은 찍었는데 이거 할 필요가 없어. 당연하지. 너가 이만큼의 시험을 보고도 이미 중학교 때랑 비슷한 성적을 낼 정도로 엄청나게 좀 머리가 뛰어나고 하면 난 돌려 말하진 못해서 이미 입안에 없어. 이미 입안에 없어. 그럼 여기 없어. 나는 좀 직구로 꽂는 스타일이라 구라는 못 치겠고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올려나가는 방식. 계속 반복될 거거든. 배우고, 요거 배우고, 요거 배우고, 요거 배우면 이제 막 이렇게 날아가고, 요거 배우면 이제 날아가고, 이거 배우면 이제 이거 날아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고등학교 수학 초반에 잘 생각해 주면 되고, 당연히 최대한 높은 데서 시작할 수 있게 열심히 해 주시면 물론 좋고, 됐어? 양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그래, 아까 말한 그 중학교 암기 과목 그게 이제 뭔 소리냐 하면, 자, 수학적인 기술을 내가 잠깐 이렇게 알파, A, B, C, D, E, F, G, 잠깐만. 아니, 잠깐, 말하면서 해서 그래. 헷갈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기술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해 볼게. 예를 들면 이 A라는 스킬은 아주 간단한 거. 수학의 구조를 우리 다 함께 연구를 좀 해봅시다.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수학 짧게 보면 기술이잖아. 그지? 기술. 아니면 그 다음 기술. 2차 함수래. 2차 함수면 2차 함수를 자네들이 요렇게 세팅하기 해봤잖아. 이런 거 다 기술이잖아. 때로는 그 다음 기술. 2차 함수를 이게 아니라 x축과의 교점을 나타내서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하는 기술 등등등 이런 수학적인 기술들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결국 수학에서 문제의 구조를 살펴보면 결국 이런 식이지. 자, 1번 문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답 이런 게 수학 문제의 구조지. 맞지? 쉬운 문제가 이제 이런 거잖아. 하고 띡 하니까 답 이런 거. 그지? 보기 문제 이런 거, 개념 문제 이런 거. 평범한 문제들이 이제 보통 중학교 때는 보통 크게 좀 본다면 3개에서 4개 단계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막 구성이 되죠.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런 거, 그지? 그러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도 막 갈림길이 있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내가 이쪽 트리를 탔으면 이렇게 해서 다 어려운 문제들이 좀 이렇게 길고 이런 거잖아, 그지? 수학이라는 게. 그럼 중학교 때, 자, 자네들 공부를 보통 아마 이렇게 했을걸? 아무거나 몇 개만 더 써보자. A, B, C, B.
C, K, L 뭐 아무렇게나. 이게 이제 다 문제 하나의 문제들이잖아. 그럼 중학교 때는 이게 가능해. 아마 자네들 중학교 때 뭐 어떻게들 밑에서 학원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뭐 좀 나오면 잘 나오고 숙제 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한 시험 한 달 남으면 학원에서도 문제를 많이 줄 거고 너네도 한 달 되면 막 그게 뭔 짓 하는 거야? 아 이거 풀고 이거 풀면서 근데 이제 웃긴 게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선생님이 저렇게 풀어주니까 이해는 안 가지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갖다가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거든. 아마 거의 대부분 아닐까? 물론 어느 한 문제 정도는 다 얘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 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이유를 다 꿰차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닌 이상은 다 그러니까 설명은 못해. 근데 그냥 풀 줄 알아.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양치기라 그러지. 중학교 때 이게 가능해. 한 달 남기고 그 조금밖에 안 되는 시험 보는 게 유형 그게 문제 다 그냥 푸는 원리 하나도 몰라. 근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보는 게 가능해 중학교 때.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시험 보면 보통 중학교 시험 보면 아예 처음 보는 문제 있었어? 다 어서 많이 봤던 문제들 아니었냐? 다 봤던 문제 뭐 숫자만 바뀌어 있거나 뭐 문제 두 개가 붙어 있거나 그래서 풀다가 공부한 대로 이거 나왔어. 풀고. 그러다 잠깐 뭐 까먹어서 틀리거나 뭐 계산 실수로 틀리거나 이러면서 이제 90, 80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중학교 때 너네들의 일상 아니었냐? 고등학교 때는 이 짓이 안 되지. 하려면 이거 3배에서 4배를 하면 돼. 되겠어? 안 돼.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엔 억지로 밀어붙이면 될 수도 있어. 중간고사까지는 시간이 많거든. 1월, 2월, 3월, 4월, 5월에 중간고사 보고 6월, 7월 요쯤에 기말고사 보고 이렇게 보는데 뭐 우리가 물론 이 겨울방학 때 여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만 할 건 아니고 당연히 공수 1도 하겠지만 공수 2도 맛볼 수 있으면 앞부분 이런 거 좀 맛을 좀 볼 거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이때 중간고사 하면서 이거의 3배나 4배 되는 양을 그런 애들이 가끔씩 있어. 억지로 그냥 중학교 때처럼 이해는 가지 않아. 그러나 문제를 외운다 이러면서 억지로 중간고사 때는 중학교 때처럼 점수를 받는 애들이 가끔씩은 있어. 그러나 결국 이때 떨어져. 왜? 기말고사 거 이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때도 기말고사 거 할 거야? 이때 4배 되는 양의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그러면서 기말게 날아가겠지? 3, 4배의 양이 날아가겠지? 근데 여기가 텀이 굉장히 짧거든? 아마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 끝났다 박수 3번 치면 한 달 반 뒤에 기말이야. 그 기간에 이만큼의 그 양을 다시 해야 돼. 그럼 이땐 절대 양치기가 수학적 기억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게 아닌 이상 안 돼. 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랑 공부하면서는 이런 것도 다 하나씩 세세하게 좀 뜯었으면 좋겠다. 다 지금 주말에 불러서 뭐 할 것 같아? 아까 내가 주말 얘기했잖아. 주말에 부를 거야. 뭐 할 것 같아? 나랑 1대1 과외야. 1대1로 질문. 옆에서. 물론 수업 시간에 질문할 거고 저기 강의 내가 가르쳤던 제자 놈이랑 질문 다 하겠지. 근데 그 외에도 이런 세세한 것들 질문을 해서 웬만하면 이 한 문제를 풀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되는 원인들을 좀 다 알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풀고 답 동그라미 이게 아니라 다 알아야 돼. 다. 이해가 요만큼이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체크해놨다가 다 물어보시라고. 알겠지? 알겠지? 그런 식의 방향성으로 문제 공부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아시겠지? 그래서 주말은 자 일단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라. 알았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라. 일단 자네들 토요일 시간은 알지? 10시 반에 저쪽 먼저 그치? 그러다가 와서 토요일에 2시에 끝나지 그치? 그래서 일요일은 이제 아침에 교회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시작할 수는 없고 최소 내가 4시간을 얘기해요. 시간을 선택. 그러니까 본인 토요일 끝나잖아. 2시에 수업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저기 2시 반에 반드시 시작이 아니라 이 안에서야. 그지? 그러니까 2시에 수업 끝나고 토요일에 그래도 난 뽕을 뽑고 가겠다. 그러면 이제 식사하고 한 3시쯤 들어와서 7시까지 가던가.
아, 토요일 했는데, 안 돼. 그럼 이때 와서 하던가. 전 반반 좋아요. 4시간 집중 잘 안 돼요. 그래? 2시간, 2시간. 괜찮아. 마음대로. 어쨌든 요건 채워주시면 돼. 다음 주부터. 이번 주까진 그래도 쉬는 시간을 주고. 이번 주 일요일은 그냥 안 할 거고, 이번 주 토요일은 그냥 선택으로 하겠어요. 내가 목요일쯤에 다시 한번 딱 물어볼 거야. 너 혹시 나올 사람? 그럼 그때 알아서 해. 안 나와도 돼? 나와도 되고. 선생님 벌써 이미 힘든데요? 좀 물어볼래요? 나와도 돼. 이번 주는 이렇게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됐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업 진행은 이제 마플 교과서가 있고, 프리 노트가 있잖아. 그치? 당연히 수업은 이제 이걸 펼쳐놓고 들으시면 되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필기를 하는 건 뭐, 그지? 이렇게 막 포인트 이런 건 적어두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최소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 왜 여기 학원 와가지고 대필 알바를 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풀고 있으면 그냥 그거 옮겨 쓰고 있어. 절대 하지 마. 그냥 그 시간에 집중해서 저 계산 과정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풀이 과정을 일일이 따라 쓰고 앉아있지 마라. 시작하는 방법 정도는 그냥 포인트로,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건 뭐 그냥 메모지, 이건, 그지? 그 정도 괜찮아. 요쪽에는 풀이 과정 이렇게 갖다 따라 뺏겨 쓰고 있지 마. 그래서 저 찍고 있는 거 아니야. 강의들은 웬만하면 예를 들어 오늘 찍은 강의는 이제 오늘 새벽 중으로 올라가서 내가 맨날 올리고 자거든. 힘들어 죽겠거든. 하여간 올리고 자거든. 그럼 이제 자네들은 보통 숙제를 이따가 보통 오늘 집에 가자마자 밤에 할 수도 있겠고, 내일 할 수도 있죠. 근데 내일은 적어도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걸 펴놓고 잘 듣고, 숙제는 여기다 하시면 돼요. 여기가 공간이 넓까? 같은 문제. 여기 프리노트는 이제 공간 널찍하게 해서 이렇게 여유있게 공간을 준 거야. 거기에다가 숙제를 하시는 거야. 마플 체계는 그냥 아까 말한 간단한 문제 풀 때 핵심이 되는 뭐 메모사항 정도 쓰려면 그 정도 써두던가, 아니면 이제 숙제하고 채점할 거 아니야. 채점하고 틀린 문제 표시 꼭 해놔. 딱 그 정도 깔끔하게. 틀린 문제만 따다닥.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 때 틀린 문제 위주로 본인이 볼 수 있게. 그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마. 풀었는데 어영부영 왜 어떻게 풀었는지 원리도 몰라. 답은 맞았는데 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 그런 것도 다 표시해놔. 맞았다라는 표시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푼 문제만 해당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딱 해주시고, 프리노트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 뭐 개념 익히, 뭐 확인 유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 요 앞에 있는 이런 보기 문제, 연습 문제, 간단한 문제지, 보기 문제, 이런 건 프리노트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건 그냥 본 책에다가 뭐 조그만 연습장 하나에서 쓱쓱쓱 하면서 계산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지? 됐고.